특별히 이 장사님께서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나 올레꾼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장소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왔던 소풍 장소이고, 올레꾼들한테는 가장 올레길에서 26개 코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7코스의 시작점에 있는 솔빛바다 앞이죠, 여기가. 그때 그 초등학교 시절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올레는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 그렇죠. 늘 제주 사람들은 밭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늘 걸어 다녔으니까 올레길은 늘 있었던 셈이죠. 지금처럼 리본이 붙어 있고 화살표가 붙어 있고 올레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올레길이 없었을 뿐이지 원초적인 자생적인 올레길은 있었던 거죠. 2007년 9월에 첫 1코스가 이렇게 오픈된 것, 그러니까 지금 딱 10년, 10살 만 10년 됐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지금 이 순간, 네. 그 10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일이 기억에 좀 남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가서 몽골 올레, 제주도하고 몽골은 굉장히 또 특수 관계예요. 몽골이 이 제주도는 특별히 직할해서 100년 가까이 지배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몽골 땅에 가서 그들한테 우리 경험을 전수하면서 몽골 올레 2코스를 내고 온 게 그 광활한 대륙의 땅을 보면서 제주도랑 비슷한 오름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이제 몽골의 문화적인 수출을 했구나 하는 그 뿌듯함, 네. 이게 최근에 가장 컸죠. 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이런 빠른 시대에 다들 자동차 타고 렌트카가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대에 누가 길을 걷겠냐고. 여긴 관광지도 아니냐. 관광지만이 여행자들이 찾는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관광지가 아닌 곳일수록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더 제주다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사람들한테 휴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마을 길부터 시작해서 목장, 바다 목장, 뭐 산에 있는 목장, 바닷가에 있는 해녀들의 길조차도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해놨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서 마을 분들하고 회의하고 설득하고 어촌계, 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다 설득하는 게 일이었죠. 그 처음에 1, 2년, 그러니까 반대하고 했었을 네네. 때 그때는 혼자서 그러면 하신 거예요? 아, 길 내는 일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혼자였죠. 오로지 올레라는 이름 하나, 장명 하나 해놓고 제 퇴직금 하나 갖고서는, 제가 제주도 출신이지만 30년을 여기서 안 살았기 때문에 뭐 시골 동네는 알지도 못해요. 가보지도 않은 동네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토박이인 저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을 이제 꼬셨죠. 같이 하자. 너 좀 도와달라, 누나가 하는 거. 근데 그 친구가 전직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때 마침 걔도 은퇴를 했어요. 손을 뗀 거죠. 그래서 둘이 전직 기자하고 전직 조폭이 손을 잡고 시골을 막 다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흥리, 여기서 서귀포에 저 사는 데서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걔 자가용 빌려서 걔가 운전하고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길을 찾고 지역 사람들 설득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진짜 길을 내는 작업도 그냥 가족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두 동생의 도움과 제주 남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엔 또 군인들도 도와줬어요. 이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기계를 쓰거나 무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쏟아붓거나 이러고 길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하려니까 손으로 핸드메이드 공사가 많았어요. 올레가 지금 현재 생겨서 제주도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역할을? 몇 년 전에 어떤 기관에서 마을 조사를 다 해봤어요. 올레길에 마을이 100개가 넘는 마을을 올레가 지나가거든요. 자연 마을을.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올레가 생겨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자부심이었어요. 소득이 아니라. 가장 올레길 생기고 달라진 게 돌담 같은 거를 사람들이 다 예전에는 기회만 있으면 부수려고 그랬어요. 네.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그 돌담. 근데 지금은 그런 집일수록 더 인기가 있고 그 돌담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네. 원초적인 네, 제주도의 모습. 제주의 가치를 알게 됐고 그 독특한 문화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게 그것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가진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서명숙 이사장님께 듣는 네. 제주 올레 사용법. 아, 네. 하늘도 올려다 보시고 새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끔은 왔던 길도 돌아보시고 이러면서 온 몸으로 느끼고 오감을 열어서 느끼고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사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고 그 지역의 풍광에 스며들어가는 게 여행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올레를 구상하는데 크게 영감을 줬던 부분이 산티아고 순례길. 네. 그리고 또 다녀오셨다고. 예, 지난해 10년 만에 다시 다녀왔어요. 왜 다시 가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약속. 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갔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길을 걷는 여행자의 단순 여행자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길을 내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나 서울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진짜 평화롭다, 정말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주도 있다 간 거잖아요. 제주도가 좀 더 아름답네 이런 생각도 했죠. 네. 산티아고 떠날 때만 해도 비자 생활만 한 25년 쉼 없이 달려온 더 이상 나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떠나간 게 산티아고 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내 과거를 좀 털고 치유하고 싶고 대청소하고 싶어서 떠났던 길인데 어떻게 보면 다 비우고 어떤 목표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뭘 채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쉬고만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쉬는 게 걷는 거였거든요. 네. 걷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사실 47살 때 너무나 편집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로, 그다음에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도 병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죽을 것 같아서 운동신경 없어도 되는 걷기를 시작한 건데 걸으면서 느낀 거는 걷기라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구나. 걷는 행위라는 거는 걷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은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생겨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지방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생겨요. 그 정신적인 근육이라는 게 자존감, 자아 존중감, 그다음 여유,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거고 떨어져 나가는 정신적 지방은 뭐냐 하면 누구랑 비교하는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근육이 붙거든요. 정신적 근육이. 자기 두 발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위가 저는 걷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바쁘시죠? 요즘 조금 저는 이제 한가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제주도를 내려왔는데 본의 아니게 한 2달 전에 책을 오랜만에 영촌이라는 제 대학 시절에 만났던 선배에 대한 그 선배에 대한 아주 정말 있었던 사실 그 자체 넌픽션을 하나 썼는데 그 때문에 조금 바빴죠. 이 책을 왜 쓰셨어요? 그 언니가 저의 고대
신문사 선배이기도 하고 운동권, 이른바 운동권 선배이기도 했는데 같이 감옥도 그 언니 때문에 제가 엮여서 대학교 4학년 때 감옥도 갔고 그랬는데 캐나다에 나중에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을 하고 기억도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의 기억을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언니의 삶이, 그 언니의 존재가 너무 까맣게 잊혀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 쓴 거죠. 이 책을 팔아서 또 영초 언니를 돕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뭐 돕는다면 그렇고, 예, 제 인생, 왜냐하면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다 영초 언니가 저한테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대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생의 절반은 영초 언니, 절반은 저의 원래 기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제 길 얘기를 하다가 네. 글 얘기로 왔잖아요. 길하고 글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뭐 글 쓰시는 게 싫어서 길 내시기로 하셨지만 저는 그 기자 그만둘 때는 글도 싫다라고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너무 글 쓰는 게 지긋지긋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얘기를 써야 되는 거. 늘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거잖아, 기자는. 자기가 속에서 우러나온 얘기, 또 자기가 절실한 얘기를 마감 없이 쓴 것이 책이기 때문에 책 쓰면서는 글이 지겹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초 언니는 오히려 쓰면서 제가 치유가 됐어요. 마치 두 발로 하나하나 뚜벅뚜벅 걷다 보면 마음의 흙탕물들이 싹 가라앉고 맑은 물만 뜨는 것처럼 글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쓰면서 그 사람들 용서하게 되고 홀가분하게 해방되는 느낌도 들고 기록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저도 마음속에 무도만 났던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글과 길이 치유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역할을 해줘요. 여기서 5분만 걸어 내려가면 그 올레꾼들한테는 굉장히 또 유명한 폭풍의 언덕 있는 곳. 영초 언니 책의 무대이기도 한데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긴급조치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신적인 위안을 얻은 장소가 바로 요 밑에 있는 그 바닷가죠. 네. 폭풍의 언덕. 네. 뭐가 그렇게 정신적인 위안을 줬어요? 그때 정말이지 그때 당시로는 뭐 데모했다가 감옥 갔다 왔다면 어머 쟤 감옥 갔다 왔대 그렇게 뭐 서울에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엄마가 고생해서 보내놨더니 이런 수군거림이 늘 뒤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동네에 나가는 것도 정말 싫었고 그럼 늘 여기 와서 사람 안 보고 사람 없이 어떤 사람이 건네는 100마디 1000마디 위로나 찌릿찌릿하는 혀차는 소리 동정하는 소리보다도 말없는 자연이 말없는 파도가 주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위안해 줄 수 있구나 훨씬 더 위로하는구나 그런 걸 22살 만 22살 나이에 처음 깨달은 거죠. 이게 우리 리본. 이게 하나는 원래는 이것만 달았었어. 초창기에는 반드시 바다 색깔. 이게 바다색이에요? 바다 색깔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니까 자연에서는 또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보색으로 오렌지가 제주도에서 밀감을 또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게 있는 곳이 올레. 그렇죠. 올레길의 표시죠. 이 마크는 뭐예요? 이거는 제주 조랑말. 이렇게 따닥따닥 꼬닥꼬닥 걷는 것처럼 그러면 그래서 조랑말 이렇게 걷는다 이렇게 딱. 우와. 이게 폭풍 언덕이에요? 예. 여기가 그 유명한 폭풍의 언덕이에요, 지금? 네.
여기가 지금은 너무 평화로워서 정말 태양의 언덕 같지만은 내가 그때 폭풍의 언덕이라 이름 붙였을 때만 해도 감옥에서 나왔는데 미래는 전혀 없고 그때 여기 앉아서 보면 막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한없이 정말 모든 게 다 저렇게 바람에 엄청난 그 삭풍에 할 때 여기가 폭풍의 언덕 같았어요. 그렇지만 대하는 느낌은 되게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뭐 아름다운 평화로운데 그때는 내 마음이 안 그랬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자연이 그래도 위로가 돼준 거예요. 그래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지. 그래도 살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그리고 살아서 버텨야지. 살아내야지.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산티아고를 아무리 가서 걸어봐도 내 제주도가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와서 시도할 수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올레길을 내는데 최적의 조건에서 태어났던 거지. 운명이네요. 너는 내 운명이지. 운명. 그렇지. 올해는 내 운명, 어, 제주는 내 운명. 원래는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을 마지막 완성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저 돌아가신 부친이 함경북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끝 북쪽 끝 함경북도 무산에서 오셨거든요. 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 가시고 싶어 했는데 한번 판문점을 걸어서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넘어올 수 있다면 비무장지대 올레. 예. 그럼 그때는- 그거야말로 평화의 올레죠. 지금 여길 걷듯이 걸어서 넘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걷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주처럼 평화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아버지 고향 그렇게 걸어서 내려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고마워요. 진짜.